네, 오늘 시간에는 2025년도 한 해 이 챔피언을 예상해보는 컨텐츠인데 이제 중량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중량급 같은 경우는 이 컨텐더 라인의 이 경쟁 구도를 생각했을 때 경량급보다 훨씬 좀 박이 터지는 체급이 많은 체급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의 그 견해가 정말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 견해와 또 다른 견해를 내는, 또 그 댓글에 또 다른 견해를 내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댓글로 또 본인 의견 달아주시면은 또 이걸 통해서 뭐 라이브라든지 컨텐츠를 또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흥미로운 체급 중 하나죠. 지금 뭐 컨텐더 라인의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고,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컨텐더 라인들의 이 경쟁 구도가 굉장히 활기를 띠고 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, 그 중에서 관심을 가장 덜 받는 선수가 챔피언인 벨랄 무하마드인 게 가장 아이러니한 체급입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샤브칸 라흐모노프가 벨랄이랑 붙으면 결국에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샤브칸과 이안 게리가 하는 경기를 보니까 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벨랄 무하마드가 특유의 그 허허실실 운영으로 그래도 샤브칸을 아직까지는 잡을 가능성이 높다. 저는 그 경기를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벨랄 무하마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8년생으로 만으로 36살. 이 노장에 이제 접어드는 선수이니만큼 이 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, 뭐 벨랄 무하마드가 원래 뭐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도 아니고, 리온 에드워즈의 경기 때도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벨랄의 이 나이였습니다. 지금 현재 뭐 타임라인 이게 좀 위태롭다 이 생각을 했는데, 민첩성은 몰라도 오히려 뭐 근력이라든지 체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리고 벨랄의 강점인, 최대 강점인 이 경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 또 관록이 계속 더해지면은 더욱더 강화되는 영역이니만큼, 저는 아직까지는 벨랄이 샤브칸한테 승리 거둘 가능성이 높고, 또 올 한 해는 벨랄이 챔피언으로서 자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미들급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함자트 치마에프 챔피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일단은 드리커스 듀플레시와 스트링랜드, 이 경기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치마에프와 타이틀전을 할 것이다, 데나 화이트가 공언을 한 상황이죠. 저는 솔직히 듀플레시나 스트링랜드 둘 중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치마에프가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치마에프의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이 건강 문제, 항상 경기만 잡히면은 경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메디컬 이슈가 항상 터지면서 경기가 취소되는, 치마에프가 나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. 이 점이 또 염려가 되실 텐데, 저는 이 점도 그다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휘테커전에서 치마에프가 보여줬던 이 경기력, 퍼포먼스만큼이나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경기 전후로 이뤄진 인터뷰였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과거처럼 하루에 막 훈련 5타임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, 몸 상태 봐가면서 하루에 2-3타임씩 체계적으로 한다, 이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치마에프가 그동안 일으켰던 수많은 건강 문제들이 이 과도한 훈련량, 이제 오버트레이닝에서 기인했다는 게 중론이니만큼, 이 오버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이 과학이 탑재된 야수 치마에프는 챔피언 등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.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에 대한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. 페레이라랑 이제 앙칼레프 경기, 또 앙칼레프가 상성상 페레이라한테 워낙에 이제 극악이라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거를 좀 예상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, 저는 그래도 이제 페레이라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앙칼레프는 일단은 근데 경기 전에 지금 인터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그래플링 안 쓸 거다, 타격전에서도 페레이라보다 본인이 어나더 레벨을 보여주겠다, 이 얘기를 하는데, 솔직히 이 얘기를 믿는 사람도 많이 없고, 실제로 타격전을 본인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타격전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페레이라랑 주먹 몇 번 섞어보면은 저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테이크다운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, 또 5라운드로 치러지잖아요. 저는 앙칼레프가 그래플링 쓴다? 물론 재미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결국에는 이 5라운드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페레이라가 솔직히 단 한 번의 기회는, 솔직히 한 번의 기회는 저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근데 이 한 번의 기회를 잡으면 딱 요거 페레이라 이거 딸깍 펀치 터지면서, 저는 페레이라가 결국에는 뭐 피니시를 하든지 아니면 임팩트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판정 가더라도 승리 거둘 가능성은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인 선수가 있다면은 이 프라스카죠. 그러니까 과거에 똑같은 프라스카라면 솔직히 기대가 안 되는데, 최근에 보여준 이 자말 힐전에서 보여준 프라스카는 그전과 완전 달라진 경기 운영 능력, 침착함, 이런 가드가 탑재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프라스카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 저 또한 갖고 있거든요. 그래도 결국에는 페레이라가 또 프라스카한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페레이라가 본인의 타이틀 지킬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헤비급 같은 경우에 저는 선수들의 이 상성, 또 이 능력보다, 개개인의 능력보다 이 정치적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스피날이 지금 현재 잠정 챔피언으로서
1차 방어까지 한 진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고, 또 존 존스는 통합 챔피언으로서 본인의 벨트를 지키면서 1차 방어에 성공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존 존스가 계속해서 이제 아스피날과의 경기를 지금 한 해 만에 하면서 뭐 파이트머니 조율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, 이 경기가 과연 성사가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또 이게 만약에 성사가 안 된다? 그럼 또 이제 아스피날이 좀 챔피언 가능성이 높죠. 만약에 존 존스가 아스피날이 잠정 챔피언에 있는 상황에서 어찌저찌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챔피언 타이틀 방어를 한 것도 아니고 되게 복잡하게 꼬이고 미오치치랑 존 존스 경기 어떻게든 만들려고 해서 존 존스 부상에 회복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날이 1차 방어전 잠정 챔피언으로서 한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존 존스가 이 아스피날과의 경기를 협상을 너무 지지부진하게 한다? 그럼 존 존스의 타이틀 박탈하고 결국에는 저는 아스피날을 정규 챔피언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,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. 반대로 또 아스피날과 존 존스 경기가 올해 안에 성사가 된다? 그러면은 전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스피날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상황을 고렸을 때 2025년은 아스피날이 결국엔 헤비급 정규 챔피언에 통합 챔피언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여성부는 챔피언이 모두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벤텀급은 카일라 해리슨이 새로운 챔피언, 또 이제 장엘리도 UFC 312에서 타티아나 수아레즈 상대로 방어전을 앞두고 있잖아요. 저는 이 경기에서도 수아레즈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이급, 이거는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, 저는 나탈리아 실바가 결국에는 챔피언에 등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2025년 올 한 해 챔피언의 예상 중량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댄스!